안녕하세요. 인생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평생 건강과 행복,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처음엔 작게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가슴 한쪽에 쌓일 때 그 조용한 마음은 점점 무겁게 변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크게 다투지 않아도, 상대가 무례하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에 조그만 스크래치가 남습니다. 그게 첫 시작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달래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물러나는 동안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은 곳에 가라앉을 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아픔, 그리고 외면한 감정들. 그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떠오릅니다. 마치 눌러두었던 샘물이 한순간에 터지듯이요. 그때는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이미 마음은 돌아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타오르는 마음. 그것이 진짜 무서운 감정입니다. 지금 조용히 흘려보낸 그 감정이 훗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은근히 마음에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인데 내 마음에는 파문처럼 오래 남아 하루 내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이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이런 말들을 들으면 설명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 그냥 내가 참는 게 낫겠다.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만 되겠지. 그래서 말하지 않고 삼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눌러두고 그 위에 또 다른 서운함이 덮입니다. 이런 일 가족 사이에서도 참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큰 오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힘들어 보입니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힘들어도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은 억울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러나 표현하지 않았기에 상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오해가 반복되면 감정은 쌓이고 조용한 벽이 생깁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길 멈추면 상대도 조용해집니다. 내가 귀찮았던 걸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었나? 그런데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관계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오해로부터 무너집니다. 단지 말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아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을 뿐인데 그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넘기게 되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감정들이 언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른 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결국 한순간의 말다툼으로 서로의 오래된 상처가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숨기는 것을 미덕이라 여깁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억울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눌러 담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 고여 있을 뿐입니다. 마치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작은 자극만으로도 그 썩은 물이 터져나와 상대를 휩쓸어 버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분노는 뿌리 깊은 독이 된다. 감정을 감춘다고 해서 그 감정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깊게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던 부부. 주위에서는 다들 이상적인 부부라 말했지만 남편이 은퇴한 이후 아내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넘겼죠. 이제는 그게 너무 많이 쌓여버렸네요. 작은 불편함, 작은 오해, 작은 감정들이 말로 풀리지 않으면 세월 속에서 굳어져 돌이 됩니다. 그 돌들은 서로 간에 쌓이고 결국엔 감정의 벽을 만듭니다. 그 벽은 시간이 만들었기에 시간만으로는 다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상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을 해도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말은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오해를 낳습니다. 진심은 표현되어야 전해집니다. 사랑도, 서운함도, 아픔도, 그 어떤 감정도 침묵 속에서는 길을 잃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계속 참기만 했을까? 이 관계가 정말 건강한 걸까? 삶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균열은 더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대화, 무의식적으로 줄어든 만남, 이제는 나도 모르게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자신. 그럴 때 필요한 건 결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방치하지 않기로,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이건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평화를 위한 시작입니다. 관계는 대화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매우 강력한 오해를 만듭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더욱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말 안 해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서로를 엉뚱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제는 직접 말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아픔을, 그리고 내가 원했던 작은 이해를.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서운했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말마저도 당신이 꺼낸 진심의 일부입니다. 어색함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정비하자는 겁니다. 더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말을 꺼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 때 상대도 언젠가 자기 마음을 꺼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이 조용한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늘 가장 용기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상처가 나고 너무 멀어도 외로워지는
그 미묘한 거리, 그 거리를 조절하는 힘은 다름 아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서서히 멀어집니다. 괜히 말 꺼내서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힘들까봐,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 마음으로 참았던 날들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 참음의 끝은 과연 당신을 지켜줬을까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수고롭게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모르던 것조차 무관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말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한마디만 건넸다면, 조금 더 일찍 진심을 보였다면, 지금은 다를 수도 있었던 관계.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많이 남는 후회는 말에서 생긴 갈등보다 말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삶을 조용히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진솔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용기 있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건네는 일. 그것이 이 모든 갈등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을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조심스럽게 꺼내보세요. 말을 꺼내는 일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망설여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달되는 것이니까요. 그땐 사실 좀 서운했어. 그 말이 나한텐 꽤 오래 남았어. 내가 예민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아팠어. 이렇게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되 나의 느낌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세요. 만약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반응을 곧바로 받아치지 말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당황해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우리 사이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가면 내가 더 멀어질 것 같았어.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꺼낸 진심은 상대의 마음 어딘가에 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이 상대의 마음 속에서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꺼낸 당신 자신이 한결 가벼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상대에게 향하는 동시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꺼낼 준비를 해보세요. 그 조용한 용기가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면 그 순간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상당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운함이나 상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아. 이런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다시 한번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미 한 번 상처 입은 마음에 또 한 겹 더 씌우는 셈이지요. 그럴 땐 반박보다 먼저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랬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내가 잘 몰랐네.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구나. 이런 말은 아주 짧지만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진심을 차분하게 설명해 보세요.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면 설명은 변명이 아닌 해명이 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멀어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말을 꺼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예민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말도 도움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으면 속상했을 거야.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조심할게. 당신의 이런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말을 꺼낸 사람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꺼내는 건 가장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부터 말을 꺼낸 사람의 용기를 존중해 주세요. 그 순간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 자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왜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마음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표현도 어렵고 설명도 불명확해지며 결국 대화는 엇갈리고 맙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그 순간 왜 마음이 불편했는가?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짧게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단 몇 줄이라도 그 기록은 마음의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내 제안을 무시했을 때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서운했다. 이런 문장을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절반쯤 정리된 셈입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상대에게도 분명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왜 마음이 쓰였는지 생각해 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의 삶이 보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내면은 점점 무뎌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며 무엇보다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줄이라도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그 기록이 쌓일수록 당신은 자신과 더 잘 지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타인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